안녕하세요 여러분. 햄뽕이 건강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보통집사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채널 활동에 소홀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건강이 좀 좋아질 듯 하면서도 계속 악화가 됐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3차 부스터샷을 맞은 뒤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정말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갖 노력 끝에 이제는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앉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강아지 건강 정보와 지식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독자님들 중에는 우리 모모와 햇님이 영상이 없어져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채널의 특성상 햄뽕이 건강관리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된 만큼 강아지들 일상 영상은 분리를 해서 다른 채널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예전 영상들을 이전하고 있는 중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요키모모 채널, 이제 새 강아지들 채널이 요키모모 채널이거든요. 그 채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그쪽으로 가셔서 예전처럼 우리 모모와 햇님이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공지사항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집에 데려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 집에 새로운 가족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입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맞는 강아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집사님들이 집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귀여운 털복송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강아지들에게 안전한 집 만들기. 여러분이 강아지를 집에 데려올 때 새로운 친구가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자신의 집이 익숙하고 편한 곳이다 보니 새로운 반려동물도 당연히 편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온 애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으므로 먼저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없애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들이 갖고 놀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바닥에 있다. 강아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에 있다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키우는 화분이나 식물 중에 반려동물에게 독성 식물은 없는지, 감지는 위험이나 삼켰을 때 목숨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케이블들, 그리고 신발이나 세탁 세제 또한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신발을 물어뜯는다고 강아지가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끼는 신발이 훼손되는 일이 없다면 강아지를 더러운 균으로부터 지키고 집사와 강아지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강아지가 독성물질을 삼켰을 때나 급하게 수술이 필요할 때 응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은 집사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동물병원에서 독극물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강아지들을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키우고 있는 애는 안 그러던데 새로운 애도 그러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그렇듯이 강아지나 고양이도 성격이나 인지능력,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지내왔던 환경도 물론 다르고요. 그리고 처음 오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집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죠. 우리도 남의 집에 가면 뭔가 어리둥절 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 처음 오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집안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게 새 가족이나 기존에 있던 가족들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집안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집에 친숙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온 첫 주에는 너무 마음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반려동물들이 마음 편하게 새로운 집과 집 주변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집사와 기존에 있던 반려견들과 동네를 오랫동안 같이 산책하고 집에서 노는 시간은 강아지들의 합사에도 도움을 주고 새 가족을 환경에 친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사와의 유대를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견생을 다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강아지도 집사와 가족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집사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 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무리하게 강요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반려동물이 여러분의 집이 안전한 장소이고 집사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시작하세요. 반려동물을 집에 데려오기 전에 이 아이에게 어떤 케어가 필수적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려동물의 크기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필수 식단과 영양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집에 오기 전에 어떤 특정한 음식을 필요로 했었는지, 어떤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수의사와 함께 의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좋아하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아이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설사 그런 지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집사와의 유대 관계도 깨지고 트라우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보 집사라면 비상시에 반려동물 관리의 기본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슈퍼푸드이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 먹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같은 비상시에 해야 할 일을 배우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수의사와 예약을 잡는 일입니다. 일단 입양을 온 아이가 이미 집에 잘 적응을 하고 집에도 모든 필수품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수의사를 방문해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수의사와 벼룩, 진드기,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법과 중성화 시기 또한 상담을 꼭 하시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마이크로칩도 반드시 이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사님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기 전에 단지 용모가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리고 좋은 품종이니까 순종이니까 이런 이유로 데려올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아지들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면 시골 마당에 묶여있던 늙은 똥개도 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니 그런 외양이나 품종보다는 정말 나와 우리 집 성향에 맞는지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출 수가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공부하신 뒤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는 먼 미래에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사, 결혼, 출산, 입학, 입사, 퇴사 등을 겪어도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난 진짜 내 아이가 생겨도 반려동물을 내 아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병이 들어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산책을 시켜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데 과연 대형견을 입양하는 게 맞을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물론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대형견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주의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지나치게 활발한 강아지나 대형견을 입양하는 건 집사와 반려동물 서로에게 불행이 되겠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반려동물이 정반대의 성향이라면 그것 역시 반려동물에게는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 있고 딱히 집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집사님이라면 지금 키우고 싶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미래를 기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모모의 분리불안 때문에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우리 모모가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아이고 한번 파양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모를 위해서 제 직장을 바꾼 건데요. 그건 반려동물의 외로움이 수명을 단축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내가 이 아이를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입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펫샵에서 구입을 하시기보다는 유기견 센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입양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놀이개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예쁜 인형도 아니죠. 여러분 가정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말을 못하고 여러분보다 지능이 훨씬 낮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지도 못하고 TV 채널을 바꿔주지도 못하고 라면도 못 끓입니다. 대신 가끔씩 여러분을 핥히거나 물 수도 있고 어떨 땐 여러분 침대에 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청난 털빠짐으로 집사님 여러분을 매일 청소하게끔 만들겠죠. 그렇게 지친 여러분은 아이들이 피부병이나 병에 걸렸을 때, 커버려서 더 이상 귀엽지 않다고 느낄 때, 늙어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재미나 즐거움을 주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을 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여러분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큰 잘못을 해서 온 세상이, 심지어 가족들마저 등을 돌려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따를 겁니다. 집사님들이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가난해도 반려동물들은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어주려 할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수록 더 지켜주려고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물며 성인이 돼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매일 하며 삽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해도 서너 살 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집안에 오줌을 좀 싸면 어떻습니까? 털이 좀 날리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청소기 좀 덜 돌리고 청소하면 되죠. 좀 웃기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집사님들이 집안 청소를 하면 할수록 집안의 운도 더 상승할 겁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배변 실수를 좀 하면 어라? 이 녀석이 우리 집 운을 올려주려고 하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좋은 일이 점점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이 야단을 치고 가혹하게 대할수록 아이들은 당황하고 놀라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들이 점점 더 싫어지겠죠. 여러분, 반려동물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성장과 수행 능력을 바라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 반려동물을 입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중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도 마세요. 비록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여러분 인생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의 꽃길에 충분한 만족감과 보람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날은 단순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오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밝게 사랑으로 채워주고 여러분의 인격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천사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햄뽕이 건강관리의 보통집사 밍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